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즉 선생님들이 요즘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어떠한 드롭박스를 이용하거나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해서 작업한 것을 스마트폰에 옮겨서 스마트폰에서 잘 아는 친구 또 가족 이런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그거 보내줘야 되잖아요. 즉 카톡으로 보여주거나 메시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밴드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이용을 할 때 그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의미로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뭐 선생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을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저장하는 방법은 현재 두 가지를 한 거죠. 마지막 한 가지를 하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가 포토샵에 있는 기능 중에서 Save for Web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라고 있어요. 그러면 메뉴 파일에 가시면 있습니다. 25번 맨 끝에 가정에 Save for Web이라고 되어 있죠. 네. 파일 쭉 내려가서 보시면 저장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에서 Save for Web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 버전은 없어요. 올해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2015 버전인데 안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통 2015 안 쓰시기 때문에 Save for Web이라고 이 페이퍼에 그대로 찾아가면 Save for Web이라고 나옵니다. Save for Web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에 있냐면 익스포트에 있습니다. 2015 버전 쓰시는 분 계시나요? 네, 2015 버전에는 이 Save for Web이 익스포트에 있습니다. 익스포트 파일 익스포트 이건 적어주셔야 됩니다. 2015 쓰시는 분. 파일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파일은 뭐예요? 파일 안에 내려가서 익스포트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익스포트 안에 Save for Web. 그래서 Save for Web이라고 그 안에 있습니다. 익스포트 안에. 꼭 적어주셔야지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Save for Web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뜹니다. Save for Web이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이미지를 작게 축소시켜주나 디지털적인데 모니터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스마트폰에 됐든 나는 보여주기 용으로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용도로서 저장해 두는 것이 이 Save for Web으로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그냥 포토샵 자체에서 JPG로 저장할 때 이미지를 줄여가지고 저장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 규정대로 어떤 그 작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규정된 그러한 기능, 이 Save for Web보다는 그냥 포토샵에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조금 섞였네요. JPG로 포토샵 자체에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 Save for Web으로 저장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유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 부분에서 좌측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만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측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GIF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옵션에서.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프리셋이라고 있는데요. 프리셋을 클릭하게 되면 GIF도 있고 PNG도 있고 JPG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JPG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JPG도 하이가 있고 미듬이 있고 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적당한 게 뭐냐면 하이입니다. JPG 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이 부분과 이 부분들이 수치가 바뀌었어요. 즉 JPG 하이로 바뀌었고요. 퀄리티가 60입니다. 6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60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냐면 JPG로 저장할 때
6 내지 7 정도 되는 퀄리티 6 내지 7 정도 되는 그러한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치는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60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이 부분은 JPG 하이를 받거나 미디움으로 받거나 뭘로 바꾸더라도 수치는 자기가 알아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래서 하이로 놓으시면 요 하이로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JPG 하이로만 바꿔 놓으시고, 밑에 보면 체크하는 박스가 하나 있죠. 저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왜 안 내려오나? 조금 잘 보이나요? 네. 예, 이렇게 보면 체크하는 박스가 하나 보이죠? 네. 체크 박스에 보시면 컨버터 투 스마트, 컨버터 투 sRGB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이 체크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 시작할 때, 첫 과정 들어갈 때 RGB 값, 즉 프로파일 값을 뭐로 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어도브 RGB로 작업하라고 했죠. 어도브 RGB를 작업했을 때는 우리는 출력물이, 결과물이 출력물이기 때문에 어도브 RGB로 작업을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면 어도브 RGB로 작업한 것을 그대로 어도브 RGB로 그냥 저 과정을 체크를 안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모니터 상에서 보는 거와 보는 것들이 색상이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어도브 RGB로 작업한 것을 자동적으로 sRGB로 바꿔줄 때의 색상의 그 표준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sRGB는 어떤 표준이라고 그랬죠? 디지털적으로 보는, 모니터 상이나 컴퓨터나 이런 상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 sRGB입니다. 촬영하실 때도 sRGB로 촬영하시나요? 어도브 RGB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더라고요. 전에는 거의 다 sRGB로 촬영을 많이들 하셨어요. 어도브 RGB로 아예 촬영하실 때도 어도브 RGB로 바꿔서 촬영하시는 게 좋고요. sRGB로 촬영을 했더라도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는 어도브 RGB로 작업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도브 RGB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프리뷰를 볼 때 이 안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 번째에 있는 인터넷 스탠다드 RGB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선생님들이 어딘가 보냈을 때에 제대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인데요. 바로 밑에 보면 메타데이터는 몇 가지 중에서 다른 거는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맨 밑에 있는 거는 all이라고 해주시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정보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정보. 근데 정보를 감추고 싶으세요? 감추고 싶으시면 넌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한 분 카피라이트를만 보여주고 싶으면 카피라이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이 토탈 그런 그 솔루션 쪽에서는 아예 메타데이터가 기록이 없으면 사진이 안 올라가게끔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그 메타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도록,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없다. all로 다 나타나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all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 컬러 테이블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만지지 마시고, 지금 하나도 색깔이 안 나온 거는 이미지가 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00 픽셀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밑에 와서 이미지 사이즈를 여기서 줄여줍니다. 한 번에. 여기서 이미지 자체를 포토샵 자체 안에서 그 작업 공간에서 줄여주는 게 아니라 세이브 포 웹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적게 해줍니다. 사이즈를 보통 1024 픽셀 정도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이 쓰시려면은 1024로 해주시면 되는데, 인터넷만 쓸 것 같으면 1024로 해도 되는데, 스마트폰까지 쓰시려고 그러면 1024로 했을 때는 확대가 많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그래서 굳이 스마트폰에 쓸 거는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치, 그것이 약 750픽셀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계산입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계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정한 수치가 750입니다. 750이라도 긴 쪽이 750, 짧은 쪽이 아니라 긴 쪽이 750입니다. 얘는 가로가 길죠? 크죠? 그러니까 가로를 750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카페 같은 데나 인터넷상에서 쓰는 카페 같은 데나 블로그 같은 데나 이런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론 1024로 해주면 더욱 좋겠죠. 많이 확대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750이라도 카페나 블로그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합하게 스마트폰에도 적합하니까 75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750만 바꿔주면 아래 밑에 비율대로 하이도 바뀌겠죠? 같이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질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만 안 바뀌어질 때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쇠사슬 같은 거 있죠?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연결고리가 해제되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해제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어 있을 때는 비율대로 안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하시고, 그 상태에서 보시면 다 조정은 다 했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지금 5200픽셀로 된 것이 약 한 50메가짜리가 이 하이로 했을 때에 JPG로 했을 때 2.983메가 정도로 지금 줄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아니고 지금 줄여놓은 750픽셀에 대한 줄여놓은 총 용량이 아닙니다. 왜? 지금 커서가 거기서 있기 때문에 수치는 줄여졌지만 그 사이즈는 줄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엔터를 한번 치게 되면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몇으로 돼 있어요? 111KB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래도 보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용량을 적게 남들도 다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세이브 포 웹의 기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서 세이브 포 웹을 기능을 해주는데 111KB 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거라 나오는데요. 파일 형식은 여기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파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돼요. 선생님들 꼭 파일 이름을 바꿔주고 싶으면 파일을 바꿔주세요. 근데 여기에 저장할 때는 어느 곳에 저장을 할 것인가는 좀 그래도 나름 중요하기는 해요. 바탕화면에 옮겨놨다가 딴 데로 옮겨놨다가 다시 내가 스마트폰으로 위해서 어디로 옮기거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드롭박스라는 걸 하나 이용하십시오. 드롭박스 아시나요? 모르시면 다음 클라우드, SKT 쓰시면 T클라우드, 그 다음에 네이버 쓰시면 네이버에서 엔드라이브 쓰시는 분은 엔드라이브,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하시면 바로 그 폴더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 갈 일 있어?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내 스마트폰으로 엔드라이브 쓰시면 엔드라이브 들어가시고, T클라우드 쓰시는 분 클라우드 들어가시고, 다음 쓰시면 다음 클라우드 쓰시고, 가장 편한 것이 드롭박스인데요. 드롭박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포토샵 정품 쓰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포토샵 정품 쓰시는 분들은 포토샵 자체 내에서 약 한 20기가 정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입니다. 글로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내가 금방 저장한 것을 저는 드롭박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장사하려고 맨 처음에는 50몇 기가, 한 60기가 정도를 저 공짜로 줬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8기가로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서 쓰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써왔는데. 그럼 드롭박스라는 게 있는데, 드롭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로 컴퓨터에서 저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봤어요. 이미지를 보고 얘를 나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내주고 싶어. 바로 공유로 들어와서 카톡으로 보내거나 그룹으로 보내거나
또한 저 카페로 보내거나 또한 블로그에 보내거나 어디든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이브 포 웹을 이용해서 저장하는 공간도 자기가 사용하는 공짜로 쓰는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두시고, 연계성 공유를 하고 있는 스마트폰, 즉 처음 할 때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것만 설정해 두시면 언제든지 이 인터넷이 되는 데에서는 다 됩니다.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요금이 안 되더라도 되기는 하나 요금이 나가니까, 요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데이터 양이 많을 것 같으면 무조건 사용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시던데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를 하는데, 저는 바탕화면에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렇죠? 바로 저장을 하게 되면 드롭박스를 이용하는 폴더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바탕화면에 저장했다가 드롭박스를 한 데도 옮겨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드롭박스까지 이용하는 세이브 포 웹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그걸 우리가 편하게 스마트폰, 어차피 지금 사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드롭박스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충분할지는 몰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주변에서라든지 지인들 아니면 저한테라도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하는 방법, 드롭박스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하시게 되면 드롭박스는 한 2기가 정도 무료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111KB, 뭐 1메가도 안 되는 그러한 이미지들은 얼마든지 넣어놓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편하게 우리가 문화생활 조금 퀄리티 있게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진을 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뜻은. 아시겠죠? 예.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리뷰를 쭉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해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뵐 때는 저한테 좀 자랑거리 좀 가지고 오십시오. 즉 한 번씩들 해봐서 그림을 하는지 좀 보여주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